그럼 무슨 운동이 제일 좋으냐? 일단 제가 먼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릎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재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재활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흔히들 이제 수술을 하거나 혹은 병원에 치료를 가면은 재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활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재활이라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만 떠도는데 과연 재활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 다니시면서 물리치료 받고 찜질을 열심히 하는 걸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찜질을 하는 게 재활은 아닙니다. 재활이라 하면 정확히 표현하면은 손상을 받은 관절 혹은 장기 기능을 회복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재활입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부상 이후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하는 게 기초 근력 운동, 체력 운동을 주로 해요. 병원에 다니면서 찜질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막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뛰고 달리고 그런 운동을 주로 합니다. 일반인들 눈에 보기에는 저게 무슨 재활이야, 저거 그냥 운동하고 있잖아 라고 느낄 만큼 재활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정도까지의 재활의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그와 비슷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충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건 알았으니까 각계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부위마다 재활이 조금씩 틀려요. 주로 이제 무릎을 주로 보니까 무릎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은 원장님 저 얼마나 걸어야 되나요? 이렇게 나와요. 걷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걷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무릎을 다치고 무릎을 수술하시고 뭐 관절염 때문에 수술하셨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오래 걷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꼼짝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걷는다는 행위는 무릎에 하중이 실립니다. 단순히 걸을 때만 해도 하중에 3배, 5배 정도 체중이 실리고 계단 오를 때는 5배에서 7배, 달리기 할 때는 20배 이상의 체중이 실리거든요. 이런 관절에 체중이 실리면 관절 연골에는 나쁜 영향을 줘요. 물론 체중을 실린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근육에 자극을 주고 인대에 자극을 주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연골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무릎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걷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걷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제외한 운동을 하시겠다고 굳이 나가서 걸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안 걷고 살 수는 없죠.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 다니고 일도 해야 되고 당연히 걸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운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목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오래 걷는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무슨 운동이 제일 좋으냐? 일단 제가 먼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왜 좋으냐 하면은 무릎 관절을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허벅지 근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허벅지 근력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자전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이클 선수들 허벅지 보신 적 있어요? 거의 허벅지가 제 허리보다 더 굵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상체는 되게 날씬하고 종아리도 되게 날씬한데 허벅지만 이따시만 해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 타는 운동이 그만큼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허벅지 근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무릎에 떨어지는 부하도 줄이고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성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거 타는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 질문이 나와요. 원장님 저 자전거 못 타는데요. 곤란하죠? 근데 이제 밖에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운동을 한다는 행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을 따지면 실내 자전거가 낫고요. 장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운동이 되는지 본인이 체크할 수 있어요. 그 헬스클럽 가서 보면은 거기에 몇 킬로를 했는지 속도가 얼마인지 칼로리를 얼마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타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타야 됩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이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체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좋고 튼튼하신 분들은 굉장히 운동을 강하게 해야 되고요. 안 좋으신 분들은 강도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운동의 강도나 시간은 개개인마다 차이기 때문에 의사가 얼만큼 하세요? 이분은 20분, 저분은 30분, 이분은 15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하고 나면은요 다리가 약간 뻐근해야 돼요. 그 정도는 타야 돼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났더니 땀도 안 나고 숨도 안 차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 보여요. 나쁘진 않은데요. 솔직히 운동으로서의 효과는 거의 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노인분들 이 강도 조절에 실패를 해요. 되게 이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줄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면 아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체력 한계를 넘어서서 운동을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똑같은 양의 운동을 매일 하려고 하세요. 다리 근력이 붙고 체력이 붙고하는 거는 운동을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고 휴식할 때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적절한 휴식입니다. 2, 3일 정도 운동을 하시면 바로 쉬고 2, 3일 정도 운동은 바로 쉬고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금 높여가면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무릎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허리나 어깨나 족부는 얘기가 좀 틀려져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허리 같은 경우다. 물론 제가 허리를 전공하기 때문에 허리에 뭐가 좋냐라고 단론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개의 경우 허리는 걷는 운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걸으면 걸을수록 하중이 실리고 양옆에 척추기름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신 분이 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자전거 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리 쪽으로 오면 오래 앉아 있는 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운동하는 게 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활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원 가서 찜질하고 물리치료 받고 그게 아니고 기초 체력 운동입니다. 대부분의 재활 운동이 기초 체력하고 근력 운동이 추가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이 과정을 잘 밟아 주신다면은 관절이나 이런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